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업 구매팀 7년차 구매 직무의 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바이로그입니다. 당장 오늘 출근해서 일하며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구매팀은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매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완전히 다른 각 유형별 공급업체 관리 노하우와 협상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구매 업체입니다. 정기구매는 말 그대로 월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마감하는 품목으로 대부분 공장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구매 규모가 큰 품목인데요. 그 말은 원가 절감 및 공급선 다원화에 혈안되어 있는 집중관리 품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규모가 커서 단가 1%만 절감해도 큰 업무 성과가 될 수 있어서 다양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공급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리 포인트는 시황, 하부 원료, 국제 정세 등 정보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정기 구매는 정보 싸움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재료 시황 리포트를 통해 공시가를 확인하고 글로벌 컨퍼런스, 박람회에 참가해서 공급업체들과 미팅하며 새로운 기술은 없는지 전반적인 시황을 파악하며 그 외 하부 원료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추이, 환율 변동, 물류 상황, 국제 정세 등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업체가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꿀 때 가격 인상 명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상 전략은 대체 가능성은 보여주되 관계는 깨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 구매에서 업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다른 경쟁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체 거래선이 있다고 업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등 흔히 말하는 갑질입니다. 한번 관계가 흔들리면 언젠가 공급이 부족해서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공급선은 조용히 발굴하여 내부적으로 샘플 테스트 및 최종 적용 가능 시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두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예측하지 못한 이슈는 업체와 쌓아온 관계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기 구매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엄격해서 납기, 재고 등에서 예기치 않은 긴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최소 분기 1회는 업체와 정기적으로 미팅하며 관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소 관계가 바탕이 되면 이슈 발생 시 업체의 최우선의 지원으로 빠르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항만 물류 이슈로 ETA가 한 달가량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업체랑 누가 잘못했냐 싸우기보다 우선 공급 확보, 그리고 내부 생산 조율, 그리고 대체 루트 확보 순서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업체와 책임 소지를 따지기보다는 공급이 끊겨서 생산이 멈추는 것을 막고 발생한 문제에 집중해서 신속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팟성 구매 업체입니다. 스팟성 구매는 구매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구매하는 품목으로 예를 들어 부재료, 테스트 원료, 스페어 파트, 프로젝트 설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입 때 가장 많이 처음 맡게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관리 포인트는 구체적인 스펙 확인과 업체별 견적 비교입니다. 스팟 구매에서는 흔히 가장 하는 실수는 스펙이 애매한 상태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구매 결정이 끝났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제가 제출한 견적은 이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펙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등의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팟 구매는 당사 요구하는 구체적인 스펙과 예산, 납기, 지급 조건, 인커텀즈 조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업체들에게 동일한 해당 조건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여 받은 견적들을 비교표로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별 가격 비교표는 각 조건에 따라 견적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만약 다르다면 기준을 동일한 조건으로 추정해서 비교합니다. 두 번째로 협상 전략은 물품 가격만 말하지 말고 비가격 조건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팟 구매는 업체 입장에서도 이번 한 번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세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격만 깎으려고 하면 업체도 버티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납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인커텀즈 조건을 바꿔서 우리 포워더를 이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금 지급을 우리가 선지급으로 바꾸면 가격 인하가 추가로 가능한지, 그리고 단위, 포장, 운송 조건 등을 바꿀 수 있는지 등
물품 가격 외에 다른 조건들을 조율하여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만한 관리 팁으로 실사용 부서가 선발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팟에서 구매가 제일 힘든 상황이 실사용 부서가 이미 특정 업체랑 얘기를 다 해놓고 이 업체로 빨리 진행해주세요 라고 PR을 구매팀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구매는 업체 간 가격 경쟁도 못하고 시간도 촉박해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부서에게 구매 요청 전에 업체와 가격과 납기를 확정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결제가 안 됐더라도 준비 중이면 사전에 공유 좀 해줘라. 급하면 급한 이유를 같이 공유해주고 대신 그만큼 리스크나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초기에 알려주고 합의해두면 서로 원만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독 구매 업체입니다. 단독 구매는 말 그대로 대체 공급선이 없는 구조입니다. 업체와 NDA 독점 계약을 맺은 구조이거나 업체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독보적이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업체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독 구매는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는 구매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강하게 내고를 요청하다가 업체가 그럼 다른 회사 제품 쓰세요. 거래 못하겠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희는 자존심만 상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독 구매는 가격 협상이 아니라 서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급 리스크를 낮추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관리 포인트는 끈끈한 관계 형성을 하며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독 구매는 업체랑 사이가 틀어지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주 유선으로 업체와 소통하며 살피고 업체가 잘못했더라도 한 번은 이해해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서로 좋은 협력 관계라고 해서 업체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체가 대리점이라면 메이커에게 몰래 컨택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별도로 대체 공급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객관적인 시장 정보 수집과 원가 절감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 구매 원료 중에서도 거래 규모가 큰 핵심 원료라면 연구소를 통해 분석하여 하부 원료 구성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적정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 원료를 자체 생산, 내재화할 수 있는지, 자체 생산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내재화의 경우는 기술 특허나 독점 계약 등의 이슈가 걸릴 수 있어서 우리 법무팀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노력이 쌓이면 단독 구매이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도 단순히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 구조의 합리성과 여러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는 요령들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로 협상 전략은 명분과 서로 얻는 것을 같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독 구매는 가격 내고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 시장이 아니라 관계, 계약 구조로 갑니다. 예를 들어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더 늘릴 테니 가격 구조를 안정화시키자. 구매 물량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달리하자. 혹시 가격 조정이 어렵다면 납기 우선권, 품질 안정, 긴급 대응, 그리고 결제 조건 같은 다른 조건에 대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단독 구매 협상은 깎는 협상이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걸 최대화하는 협상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만한 관리 방법은 철저하게 기록하자입니다. 단독 구매일수록 말이 바뀌거나 소통에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합의를 다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메일로 남깁니다. 특히 납기, 견적서의 밸리디티, 그리고 품질 클레임 시 교환 환불 등 처리 방법, 그리고 독점 공급 조건이나 최소 주문 단위, 공급 중단 시 사전에 통보하기 등 이러한 내용들은 꼭 서면으로 남깁니다. 오늘은 구매 품목 유형별로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정리해봤는데요. 공통으로는 구매는 결국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기록과 근거를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